자, 계속해서 알코올의 합성부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알코올은요, 이 알킬기에 하이드록실기가 붙어 있는 화합물이고, 이 알킬기로부터 이런 알킬 할라이드, 에스터, 카복실산, 알켄, 케톤, 알데하이드, 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됩니다. 이런 알코올, 그러면 이런 출발 물질은 알코올을 어떻게 만들까? 우선 이걸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것들도 있고 또 새롭게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알켄에서부터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알켄에다가 이중결합에다가 물을 첨가 반응시켜 가지고서 알코올 만든다. 여기 보니까 이 황산을 촉매로 써서 물을 첨가 반응시키면 이중결합에 H하고 OH가 들어간다. 그래서 H가 이쪽에, OH가 이쪽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알코올이 얻어지는데, 이때에 이 산촉매하에서 물이 첨가되는, 이거 우리가 수화라고 그러죠. 하이드레이션, 수화 반응이 일어날 때에 생기는 이 알코올은 마르코프니코프 알코올. 즉 다시 말하면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붙고 수소가 적은 탄소에 OH가 붙은 이러한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을 지키는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이거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요. 자, 이런 알코올들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카보닐 화합물을 환원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카보닐 화합물, CO 이중결합이죠. 이런 CO 이중결합, 알데하이드, 케톤 혹은 카복실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환원시킨다. 여기 지금 보면은 H하고 색이 대괄호를 썼죠. 이것을 우리가 환원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어떤 환원제를 넣어주면은 여기에 가서 수소들이 첨가돼서 주로 이 환원제에 써 있는 수소가 이 탄소에 가서 결합돼서 그리고 이 수소에 이쪽 산소에 가서는 또 다른 수소가 붙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알코올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카보닐 화합물로 여기 알데하이드, 케톤, 카복실산, 에스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각각의 화합물은 뒤에서 또 따로 배우게 되지만 이 화합물의 반응 여기서 배우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러한 알코올 합성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카보닐 화합물들을 이용해서 이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으로 여기 제일 먼저 알데하이드와 케톤을 환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알데하이드, 케톤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CO 이중결합에 가서 탄소나 수소가 포함된 거예요. 양쪽이 모두 다 탄소가 결합된 화합물을 케톤이라고 그러고 한쪽에 수소가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알데하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데하이드나 케톤이 환원되면 이때 알코올이 되는데요. 알데하이드가 환원되면은 1차 알코올이 생기고요. 케톤이 환원되면 2차 알코올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환원. 자, 그러면 이때 어떤 환원제를 사용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원제로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시약이 우선 자,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시약이 있어요. NaBH4 이렇게 식을 쓰는데 이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는 흰색의 결정성 고체고요. 이것들은 상당히 안정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자, 이러한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는요. 알데하이드나 케톤을 환원할 때 사용이 돼요. 자, 여기는 요 식을 잘 보면은 이런 뷰탄알이라고 하는 알데하이드에다가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여기 보면 H가 4개가 있죠. 하이드라이드 H-라는 뜻입니다. H-가 환원제로 여기 들어가서 이 탄소에 결합되면은 여기에 가서 수소가 붙는데 이 수소는 이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에서부터 들어가는 수소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산소에 가서 수소가 또 하나 들어가는데 이 산소에 들어가는 이 수소는 나중에 넣어주는 산에 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카보닐 화합물이 환원돼서 알코올이 만들어질 때 수소 원자가 2개가 들어가는데 탄소에 붙는 수소는 환원제로부터 들어가는 거고
산소에 붙는 수소는 산에서부터 들어간다. 이거를 기억을 해두고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한 메커니즘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알데하이드가 환원되면 1차 알코올, 케톤이 환원되면 케톤에 이 탄소에 가서 수소가 들어가서 이와 같은 2차 알코올이 얻어지게 되죠.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NaBH4라고 하는 이러한 환원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환원제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LiAlH4, 간단하게 줄여서 LAH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LAH 그러면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다. 여기도 역시 하이드라이드 H-가 4개가 들어있고요. 이 LAH는 회색 가루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를 만드는 시멘트에 비슷한 모양입니다. 요거는 이스나 THF에 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환원제로서 능력이 더 강한 게 이겁니다. 이거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다루기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물하고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요. 온도를 올리면 폭발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기 중에서 무게를 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기 중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수분들이 있는데 그 수분이 이 LAH하고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루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러한 환원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반응성이 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환원제를 써주면 이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이 카보닐 탄소에 가서 결합해서 이와 같은 케톤인 경우에는 2차 알코올이 얻어지죠. 이 두 가지 환원제의 성질을 잘 이용을 하면은 이러한 같은 화합물로부터 이러한 다른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우선 이 두 개의 반응성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화합물은요, H-라 그랬죠? 이 하이드라이드가 반응을 하는데, 자, 카보닐 화합물은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탄소보다 산소가 전기음 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 탄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산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그래서 이 탄소는 전자가 부족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친전자체가 되는 거죠. 이 친전자체에 H- 전자가 많죠. 이것이 친핵체가 됩니다. 이 친핵체가 이 친전자체인 이 탄소에게 전자 쌍을 주게 되면 이 탄소는 이제 옥텟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잃게 되겠죠. 어떤 전자를 잃느냐? 여기는 파이 전자를 잃고 파이 전자를 산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탄소에 가서 이 수소가 포함돼서 이러한 사면체 모양을 가지게 되고 산소가 음이온이 되죠. 우리가 이런 화합물을 알콕사이드, 우리말로 알콕시화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알콕사이드의 O-가 나중에 넣어준 산에서 H+를 받아서 이런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카본일기에 수소가 탄소에 가서 붙을 때 이 수소는 H-고 산소에 가서 붙는 수소는 H+다. 예, 이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데하이드나 케톤을 환원할 때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나 LAH 어떤 환원제를 쓰든 다 환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보면 카복실산이나 에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카복실산 COOH 혹은 에스터 COOR 이런 치환기가 붙어 있는 화합물에 환원제를 써주면은 이것들이 모두 다 CH2OH 1차 알코올이 돼요. 1차 알코올이 되는데 이때에 이 카복실산이나 에스터는 우리가 조금 아까 배웠던 알데하이드나 케톤이 환원되는 것보다 훨씬 반응이 느리게 일어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반응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복실산이나 에스터는 일반적인 환원제 중에서 강한 환원제, 환원력이 큰 환원제를 써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를 써주면 이때는 이 카복실산이나 에스터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카복실산이나 에스터를 반응을 시킬 때에는요, LAH를 환원지로 써줘야 돼요. 자, 이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는 에스터하고는 굉장히 느리게 환원이 되고요. 카복실산은 전혀 환원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LH를 써줘야 된다. 왜? LH는 강한 환원제이기 때문에 애시드나 에스터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케톤이나 알데하이드 모두 다 환원될 수가 있고 이걸 빠르게 환원시킬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카복실산에 LH 써주면은 이 COOH가 CH2OH로 이렇게 환원이 되고요. 이런 에스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CH2OH 1차 알코올로 환원이 됩니다. 이때에 여기 CH2OH, CH2 여기 수소가 두 개씩 있죠. 이 두 개의 수소가 모두 다 LAH로부터 들어가게 돼요. 이 LAH는 4개의 하이드라이드가 있는데 2개씩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이 LAH가 이 애시드 산과 반응을 할 때에는 이 COOH에 있는 이 H가 H 플러스로 이 하이드라이드와 먼저 반응을 해서 하이드라이드 한 개가 더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카복실산이 환원될 때는 하이드라이드가 3개가 사용이 되고요. 에스터를 환원할 때는 하이드라이드가 2개가 사용이 되고 일반적인 알데하이드나 케톤이 환원될 때에는 하이드라이드 1개가 소모가 된다. 즉 다시 말하면 LH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알데하이드나 케톤은 4분자를 환원할 수 있고 에스터는 2분자를 환원할 수 있고 반면에 애시드는 4개의 이러한 수소 중에서 3개의 하이드라이드를 소모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양밖에 환원을 못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알코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알코올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알코올의 반응은 크게 2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알코올은 산소가 한쪽은 탄소랑 결합되어 있고 한쪽은 수소랑 결합되어 있죠. 알코올의 반응 중에 첫 번째 이 OH의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산소가 가서 뭐랑 반응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탄소와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탄소가 뭐랑 결합하는 2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2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반응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요. 알코올의 탈수 반응인데 탈수, 영어로 dehydration이라고 얘기하죠. D라는 말이 붙으면 이건 제거한다 이런 뜻이고 하이드레이션에 앞에 D가 붙었으니까 이건 물을 제거한다. 탈수 반응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알코올에서 이 탄소, OH가 붙은 탄소 옆 탄소에 있는 수소하고 이 OH하고 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형성되는 반응. 자, 이러한 반응, 이러한 탈수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알켄이 만들어지는데 이 알켄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자이체프 규칙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자이체프 규칙. 여러분들이 요 앞 챕터에서 엘리미네이션 반응, 제거 반응을 할 때 배웠죠. 이 자이체프 규칙에 따라서 치환이 더 많이 된 알켄이 주생성물로 얻어지게 됩니다. 자, 산축매화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원메틸 사이클로 헥사놀에 이 OH와 이 옆에 있는 요 수소가 떨어져서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죠. 이러한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OH와 이 옆에 있는 이 탄소에 있는 요 수소가 떨어져서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겨요. 그런데 이 OH가 붙은 탄소 옆에는 이쪽 탄소도 있죠. 여기에 있는 수소와 이 OH가 떨어져서 이중결합이 생기면 이쪽에 이중결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생성물은 적게 얻어져요. 이게 주로 얻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이중결합의 치환이 3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중결합의 치환이 2개밖에 안 돼 있죠. 치환이 많이 된 알켄이 주생성물로 얻어진다. 이것이 자이체프 규칙이고요. 이 자이체프 규칙에 따라서 알코올은 탈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탈수 반응은요. 알코올이 1차, 2차, 3차 어떤 알코올이냐. 이때 3차가 훨씬 잘 일어나고 2차, 1차로 갈수록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조건들이 있는데 3차 알코올은 산하고 즉시 반응을 해서 탈수가 일어나지만 2차 알코올은 75% 황산을 100도 정도에서 가열해 줘야지만 일어나고요. 1차 알코올은 더 가혹한 조건. 그래서 75%가 아니라 이건
95% 황산을 150도 정도까지 가열해야지만 이 알코올의 탈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건 탈수 반응의 메커니즘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산촉매화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에 제일 먼저 산소에 있는 이 알코올에 있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수소를 받아서 H+를 받아서 이와 같이 프로토네이티드 알코올, 프로토네이티드 양성자화된 알코올,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H+ 양성자가 결합되어 있는 알코올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요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바로 물이죠, 물. 그래서 이것이 전자를 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물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요 탄소가 이와 같은 양이온이 얻어지게 됩니다.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얻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얻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 물 분자가 여기 있는 수소를 공격해서 전자를 주고 이중결합이 생긴다. 이런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얻어지는 반응 바로 이원 반응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거 반응에서 이원에 해당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요 내용들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요 앞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알코올의 반응으로 중요한 반응은 이제 산화 반응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알코올을 만들 때에 뭐라 그랬냐면은 알코올을 만들 때에는 카보닐 화합물을 환원해서 만든다 그랬어요. 이게 반대죠. 카보닐 화합물을 환원하면 알코올이 되고요. 알코올을 산화하면은 여기서 수소가 빠져나가면서 이와 같은 카보닐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알데하이드는요. 자, 이 1차 알코올은 이게 1차 알코올은요. 산화되면 알데하이드가 되고요. 그 알데하이드가 더 산화돼서 카복실 산까지 될 수 있어요. 2차 알코올은 케톤이 되고요. 3차 알코올은 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이때 사용되는 산화제로 여기 보면은 KMnO4나 혹은 K2Cr2O7, CrO3. 자, KMnO4, 포타슘 폴망가네이트, K2Cr2O7, 포타슘 다이크로메이트. 또 여기는 크로뮴 옥사이드 이런 것들이 산화제로 쓰이는데 이러한 산화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망가니즈나 여기 있는 크로뮴과 같은 이러한 원소들이 산화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망가니즈는 산화수가 플러스 7이고 여기는 크로뮴은 산화수가 플러스 6에 해당이 돼요. 이런 큰 산화수를 가지는 것이 산화수가 감소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산화제, 악시다이징 에이전트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산화제를 통해서 알코올의 산화 반응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알코올은요, 산화되면 여기 있는 수소와 이 수소가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가 됐다가 더 산화되면은 이와 같은 카복실 산이 되고요. 2차 알코올은 산화되면은 이 수소들이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케톤이 되고요. 3차 알코올은 산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에 쓰이는 산화제로 좀 아까 얘기했던 포타슘 퍼망가네이트나 혹은 포타슘 다이크로메이트 혹은 크로뮴 옥사이드 이런 산화제 말고 많이 쓰이는 산화제로 PCC라고 하는 산화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피리디늄 클로로크로메이트라고 하는 화합물의 약자입니다. 피리디늄 C 클로로 C 크로메이트.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육각형 고리에 질소가 하나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걸 피리딘이라고 그러는데 피리딘에 H+가 붙어 있어요. 이거를 피리디늄이라고 하는 양이온이고요. CrO3Cl- 클로로크로메이트. 그래서 이걸 이름을 피리디늄 클로로크로메이트라고 합니다. 이 PCC가 좋은 점은 이런 알코올, 특히 이런 1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알데하이드에서 반응이 멈춰요.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하면 카복실 산까지 산화되지 않고 알코올을 1차 알코올을 알데하이드까지만 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좋은 시약이 바로 이 PCC입니다. 예, 피리디늄 클로로크로메이트고요. 그런데 이 PCC는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그래서 사용할 때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PCC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약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1차 알코올을
이런 알데하이드까지 산화한다. 이 PCC를 쓴다. 이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크로뮴 옥사이드, 크로뮴 트라이옥사이드, CrO3. 이건 강한 산화제인데요. 이거는 1차 알코올을 카복실 산까지 산화되도록 하는 강력한 산화제예요.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인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좋습니다. 자, 이 CrO3를 쓰면은 카복실 산까지 산화가 된다. 1차 알코올을. 그 다음에 소듐 다이크로메이트 혹은 포타슘 다이크로메이트 Na2Cl2O7 혹은 K2Cl2O7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강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1차 알코올을 애시드까지 2차 알코올을 케톤까지 산화시키는 그러한 좋은 산화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반응은요, 알코올을 이서로 변환시키는 건데요. 자, 이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여기 있는 반응을 보죠. 이서로 변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반응으로 여기 보면은 윌리엄슨 이서 신테시스라고 하는 윌리엄슨 이서 합성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반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러한 알코올에다가 소듐 하이드라이드 NaH. 자, 우리가 앞에서 소듐이 알코올의 수소를 떼는 좋은 방법이라고 배웠죠. 여기 이제 소듐 하이드라이드 NaH를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냥 NA를 써도 좋아요. NA를 써도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알코올이 이런 알콕사이드 O-가 됩니다. 이런 알콕사이드가 만들어지면 이 알콕사이드가 친액체가 돼서 이러한 알킬 할라이드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알킬 할라이드는요, 여기 보면 1차일 때에 이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 메틸이거나 혹은 1차일 경우에 이 산소가 친액체로 이 탄소를 공격하고 할로젠이 떨어져 나가면은요, 이와 같은 산소의 양쪽에 탄소가 붙은 이러한 이서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런 반응을 윌리엄슨 이서 신테시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알코올을 알콕사이드로 바꾸고요. 염기를 넣어서 H+를 떼서 이 알콕사이드를 친액체로 해서 알킬 할라이드를 공격한다. 자, 이때에 요것이 공격하는 요 단계, 요것이 지금 SN2라고 그랬어요. 여기 SN2. SN2. 이 SN2 반응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입체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1차 알킬 할라이드인 경우에만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알킬 할라이드가 아닌 경우에는요, 이거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 SN2가 아니라 E2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죠.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만들 때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여기를 끊어서 이쪽에 음이온을 가지고서 이쪽에 알킬 할라이드를 공격해서 만들었어요. 이때 이 공격을 받는 알킬 할라이드가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입치장애가 없어야지만 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O-로 이쪽을 공격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러한 메톡사이드를 가지고서 이러한 알킬 할라이드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알킬 할라이드의 이 탄소가 몇 차냐면 3차예요. 3차. 3차는요, 입치장애가 크기 때문에 SN2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SN2가 아니고 반드시 E2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톡사이드가 이쪽 수소를 공격하고 전자를 주고 염소가 떨어지면은 이와 같은 알켄이 얻어지게 되죠. 이게 E2 반응, 이런 제거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비대칭인 이서를 만들고 싶을 때 윌리엄슨 이서 신테시스를 하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 알콕사이드, 이것이 좀 더 복잡한 알콕사이드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알킬 할라이드는 반드시 여기 보면 덜 가려진 할라이드, 즉 입치장애가 적은 알킬 할라이드를 가지고서 반응을 시켜야 된다.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페놀에 대한 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페놀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실 페놀 이렇게 만들어요. 자, 페놀 만드는 거는요, 이런 벤젠 화합물에다가 SO3를 황산과 반응시키면 우리가 설포네이션이라고 했죠. 설포네이션, 설폰화 반응을 통해서 SO3를 붙이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NaOH를 300도에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반응을 시키면 우리가 이 SO3H가 OH로 이렇게 바뀌어요. 나중에 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놀을 실험실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페놀은 그럼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자, 페놀의 반응은요. 우선 첫 번째로 페놀 알코올하고 비슷한 반응을 해요. OH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런 이해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페놀에다가 지금 염기를 넣어줬어요. 여기 K2CO3, K2CO3는 비교적 약한 염기인데 이 약한 염기지만 여기서 이 OH에 있는 HA를 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페놀이니까. 이 O-가 이런 알킬 할라이드, 1차 알킬 할라이드죠. 공격해서 이와 같은 이서를 만든다. 우리가 조금 아까 배웠던 윌리엄슨 이서 신테시스, 윌리엄슨 이서 합성법이죠. 이렇게 알코올과 비슷한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운 건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벤젠고리에 이 페놀은 벤젠고리에 붙어 있는데 이 OH가 벤젠고리의 전자를 잘 줄 수 있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라고 배웠어요. 전자를 줄 수 있어요. 그럼 이 벤젠의 전자가 많죠. 그러니까 이 벤젠고리가 전자체와 반응을 해서 이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OH에 대해서 오소나 파라위치로 이렇게 치환이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자, 이때 우리가 예를 들면 브로미네이션을 할 때 BR2하고 FeBr3 조건에서 한다든지 혹은 나이트레이션 나이트로 그룹을 포함하기 위해서 질산과 황산을 써준다든지 혹은 SO3와 H2SO4 설퍼네이션 반응을 통해서 여기다가 SO3H를 붙이는 이런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을 할 수 있다. 페놀에 이런 반응이 있고 이건 이제 여러분 안 배운 반응인데 자 하나 추가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페놀이 산화가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페놀에다가 조금 아까 우리가 배웠죠. 소듐 다이크로메이트 Na2Cr2O7 이게 산화제라 그랬어요. 이거를 반응시키면은 이 페놀이 이와 같이 육각형 고리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카본기가 양쪽에 있는 좀 복잡한 것처럼 생겼는데 이 화합물의 이름을 우리가 벤조퀴논이라고 얘기합니다. 벤조퀴논. 이런 퀴논을 형성하게 돼요. 페놀이 산화하면 이런 퀴논이 되고요. 이 퀴논을 반대로 환원시키면 이 퀴논이 환원되면서 여기 보니까 소듐 모로하이드라이드 앞에서 우리가 또 환원제라고 배웠죠. 이 환원제로 환원을 시키면 이 육각형이 벤젠이 되면서 이 산소에 가서 수소가 붙은 이와 같은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벤조퀴논이 하이드로퀴논으로 이렇게 환원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이런 그 벤조퀴논과 하이드로퀴논 사이에서 이런 산화 환원 이런 과정이 우리 몸 속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보면은 우비퀴논이라고 하는 이러한 화합물이 있는데 이런 우비퀴논 여기 보면은 요 고리가 조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바로 요 벤조퀴논 바로 요 기본 골격이 여기 있죠. 자, 이것이 우리 몸 속에서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전자 전달 과정에서 이것이 사용되면서 산화 환원 반응을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비퀴논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뭐 다른 그 강의를 듣다 보면은 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에 이것이 그거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ADH와 H+가 관여를 해서 이런 우비퀴논을 환원했다가 또 산화했다가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이런 반응들 환원되는 반응 또 산화되는 반응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보면서 여기서 결국은 NADH가 우리 몸속에서 환원제로 사용될 수 있는 그 반응을 조절하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이런 유기화학 반응들이 생체 내에서 일어날 때는 조금 시약이 다른 물질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지만 사실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좋을 거예요.